제가 뉴스 브리핑을 진행하면서 참 어화스러운 거는요. 저 딴에는 굉장히 중요한 한국 사회의 문제를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런 거는 또 잘 안 봅니다. 문재인 이름 나오고 이런 자극적인 소재가 나오면 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참 한편으로는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중들이 잘 보는 것만 쫓아가게 되면 저는 그야말로 가면 갈수록 나중에는 이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는 어떤 싸구려 흥행 소재들만 방송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중들이 스스로요,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를 이렇게 알고 보려고 노력하고 알려고 하는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제가요, 삼성하고 이 거대 경제 세력이 최순실 사태의 핵심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숱하게 이야기해도 그런 부분과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습니다. 이번 최순실 게이트 자체에서 증권 남용이니 직무유기니 강요니 사기 미수니 중요한 거 하나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뇌물죄입니다. 즉 한국의 돈 많은 경제 권력들이 정권만 바뀌면, 보통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 선거에 줄을 서는데 줄을 잘못 서면 정권이 바뀌었을 때 그 정권에서 실세가 누군가, 그래서 그 실세한테 끈을 대는 과정에서 항상 부패 커넥션이 발생하고 그것이 나중에 돈으로 터지게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 중에 터진 것은 일부고 대부분은 안 터지고 왔다고 봅니다. 그것이 한국 사회의 법과 제도와 사법 시스템과 부패와 청렴과 이런 문제에서 엄청난 문제를 낳고 있고, 사회개혁이나 경제개혁이나 국가개혁이 안 되도록 만드는 후진적인 시스템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의 국정농단을 막는 것은 작은 정부뿐이다. 민간 경제 작동 시스템을 못 만들고 정부 스스로가 주체가 되면 권력 이용에 사적 이익 도모하는 독버스 같은 세력이 생겨나 낮은 세금, 낮은 예산으로 작은 정부를 만드는 게 근본 처방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낱말하듯이요 이야기하는데, 과연 이 재벌과 정치 권력이 붙어서 굴러온 지금까지의 현상으로 봐서 작은 정부가 처방이 될까요? 재벌들 스스로가 정권의 권력 핵심에 정치인들에게 돈을 갖다 바르면서 자신들을 위한 한마디로 법과 사회 제도 시스템을 만들어 오는 과정에서 보인 것이 작은 정부입니까? 큰 정부입니까? 큰 정부가 되도록 돈을 갖다 발란 거 아닙니까? 정말로 재벌들이 정치 근처만 안 가면요, 작은 정부 됩니다. 대한민국에 힘 있고 돈 있고 빽 있고 거대한 기득권들이 정부 근처에 안 가고요, 정부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투명한 상황을 보장을 해주면 저는 대한민국이 저절로 작은 정부가 되어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세계의 추세는요, 복지가 강화되고 경제가 어지러운 국가의 개입이 그야말로 필요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 글로벌리즘,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다. 하나의 무역, 그리고 인력, 금융의 통합된 시장을 열겠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무너져 가는 것이 브렉시트와 트럼프 당선의 교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보호무역과 고립주의로 가겠다. 이런 부분들은 정치의 역할을 강화하겠다. 또 이웃나라 사이의 무역과 통상과 환율과 그 다음에 이 경제 근거지의 이동 등에 대해서, 그리고 탈세나 조세의 이동에 대해서 손을 보겠다고 하는 것도 큰 정부입니다. 자, 작은 정부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그야말로 도둑질할 때는 큰 정부를 충분히 이용해 먹고 작은 정부가 되면 마치 자유시장 경제가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쉽게 말하면 경제 권력이 정치 권력 위에 아주 쪼그라들어서 작아진 정치 권력 위에 경제 권력이 올라앉아서 주무르겠다라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자, 대중들은요, 이 최순실 사태의 본질이 거대 경제 권력의 한마디로 탐욕에서 비롯된 포획이다 봐야 됩니다. 정치인과 권력자가 아무리 힘이 세도 처음부터 돈 가져오라고 말은 못합니다. 그런데 접근해서 돈을 갖다 주니까 나중에는 이 돈을 어떻게 잘 모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별의 별일이 다 생기고 두 개 재단도 만드는 일까지 되고, 말 탄다고 돈 갖고 오라는 일까지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검찰은 지금 현 상황에서 뇌물죄로 박 대통령을 걸고 최순실 등 3인방을 거는 부분에 좀 집중하는 노력이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검찰이 그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최순실한테 31시간의 시간을 주고 삼성이나 이런 부분을 부르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 삼성에 압수수색을 한 게 삼성전자를 이 정유라 말 때문에 11월 8일일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기획에 한 게 11월 16일일 겁니다. 그거는요, 아예 기소장에 삼성의 이 말과 관련된 35억을 준 문제, 또 그 대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겠다. 또 장시호 등에게 제일기획이 16억을 준 문제, 그것도 삼성에 관련된 일이죠. 그걸 갖다 기소장에 안 넣으려고 일부러 그랬겠죠. 그런데 검찰의 조사 발표 이후에 검찰은 정말 뇌물죄를 기소장에 안 넣은 것도, 추후에 조사하겠다라고 조사에 가면서 이야기하겠다라는 것도 굉장히 봐준 거라고 생각할 건데, 아마 청와대가 사상 누각이니부터 상상과 추측으로 언급을 하고 최순실 변호사는 소설이라고 말한 것을 보고 검찰도 아마 빡 돌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일환으로 그러면 최순실과 삼성 간에 35억의 말이 있었고, 말을 위한 돈이 직접 오갔고, 더 나아가서 승마장도 사주니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16억에 제일기획이 장시호한테 준 돈도 있고, 그러면 그 대가는 뭐였을까 하는 부분이 지난 5월 한 20일께 있었던, 작년이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 삼성물산의 주식 10%를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이 1조 원 가량의 손실을 감수하고도 끼어들어서 거기에 삼성 손을 들어줘서 엘리엇 등 사모펀드가 합병을 반대하고 나선 것을 무산시킨 배경이 뭐냐?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을 낸 투자자의 이익을 이렇게 보호하는 조치를 해야 될 건데 반대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이던 국민연금이 삼성 지배구조 개편에 매우 중요한 카드를 던져서 도와줬는데, 그 결과로 한마디로 국민연금을 불려서 이 국민연금에 돈을 낸 국민들에게는 손실을 끼쳤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런 일을 했느냐? 국민연금이 삼성을 도와줬느냐? 삼성은 제일모직은 이재용 지분이 많은데 삼성물산에는 이재용 지분이 적습니다. 근데 이 둘을 합병하게 되면 이재용 지분이 늘어나서 삼성물산이 되면서, 합병된 회사가 그 삼성물산과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전체의 이재용 지분이 이렇게 전체 그룹을 장악하는데 충분해지는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삼성 일가가 전체 삼성그룹에 가지고 있는 지분은 보잘것없고 그간의 순환 출자 등을 통해서 겨우 유지해 왔죠. 이런 부분에서 국민연금이 이재용의, 이건희 회장 지금 유고 이후에 이재용의 승계를 위한 삼성그룹의 내부 정리를 파격적으로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 압수수색이 결국은 3자 뇌물수수 혐의 적용을 위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거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검사와 수사관 10명을 보내서 조사를 했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홍완선 국민연금 본부장이었죠. 이 사람 말이 굉장히 많았고 최경환 의원의 친구였다. 최경환 전 부총리였죠.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서 검찰은 이 홍완선 본부장의 학교 사무실, 그리고 삼성미래전략실, 국민연금 본사 등을 다 뒤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합병을 통해서 한마디로 엘리엇 등 주요 주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그 그룹의 지배 구조 재편 과정에 이재용이 승리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이 도와줬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결국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의 10%를 가지고 있었는데, 국민연금이 삼성을 안 도와주고 반대쪽으로 썼으면 국민연금 자체가 투자한 돈의 이익은 더 커졌을 겁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삼성 편을 들어주면서 국민연금의 기금 손실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이런 결정을 내리려면 기금운용본부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통해서 결의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해버렸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국민연금의 의결권에 대한 자문을 해주는 ISS 한국기업지배연구원, 지배구조원 등 이 자문사들이 합병을
반대할 것을 권고했는데 국민연금은 독자적으로 의결권 전문위원회의 이 의견을 무시하고 찬성표를 냈고요. 또 그 이전에 국민연금은 SK CNC와 SK 간의 합병 안건을 이 판단이 곤란한 중대 안건으로 분류해서 의결권 전문위원회에 넘겨서 거기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자 실제로 그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SK에는 합병에 반대해놓고 삼성에는 손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당시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홍완선 전 본부장을 경질하려고 했으나 정부 고위 관계자가 압력이 들어왔다. 최강 이사장은 홍 전 본부장을 뽑아놓고 보니 500조의 거대 기금을 운영하기에 리더십이나 전문성이 부족해 연임에 반대했던 건데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정부 관계자가 홍 본부장 연임을 하도록 요청해왔다. 그래서요, 법조계에서는 국민연금 수사가 삼성의 최씨 모녀 지원과 관련된 대가성 규명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것은 결국 뇌물죄고, 삼성그룹은 실질적인 이 지주 탄생으로 이어진 합병, 지주회사죠. 결국 제일모직과 삼성, 물산의 합병이요. 이것이 그룹 경영권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삼성의 민원이 청와대에 전달되고 그것이 국민연금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데 거기에 최순실이 관계되어서 이 돈을 받았다. 그래서 삼자뇌물수수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K스포츠 미래에 삼성이 204억인가 냈죠. 그리고 이 최순실에 35억을 냈고 또 이 장시호 쪽에 16억을 냈고 장시호가 그 중에 11억을 착복했죠. 이 외에도 이 삼성과 관련 있는 문구업체 모나미가 28억 정도를 들여서 독일의 성마장을 샀고 이런 내용까지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소장에는 넣지 않았는데요. 검찰은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조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